여러분, 오늘 아침에 엄마가 주신 용돈 10,000원, 그거 정말 10,000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동네 편의점에 삼각김밥 하나가 1억 원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겪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오늘 소나무 주식경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돈 공부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저금통이 녹아내리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세상의 부자들은 어떻게 금과 은이라는 무적의 방패를 써서 오히려 남들보다 수천 배 더 큰 부자가 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생존 전략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길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저금통도 언젠가 휴지통이 될지 모릅니다. 자, 먼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의 정체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1년 내내 화장실 청소를 해서 칭찬 스티커 1000장을 모았다고 해볼게요. 와, 이제 이 스티커로 학교 매점에서 피자 100판을 사 먹을 수 있어. 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 전교생 모두에게 칭찬 스티커를 1억 장씩 그냥 나눠주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재앙입니다. 이제 매점 아줌마는 피자 한 조각에 스티커 10억 장을 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려 모은 스티커 1000장은 이제 피자 냄새도 못 맡는 그냥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시간을 돌려 100년 전 독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당시 독일은 전쟁에서 지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정부는 고민했죠. 어떻게 이 많은 빚을 갚지? 아하, 돈 찍어내는 기계를 24시간 돌리자. 그래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길거리에 돈이 낙엽처럼 굴러다녔어요. 당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비싼 장난감 블록을 사줄 수가 없어서 대신 돈 뭉치를 장난감으로 줬습니다. 아이들은 수십억 마르크를 쌓아서 성을 만들고 놀았죠. 배가 고파 빵을 사러 갈 때는 지갑이 아니라 대형 수레가 필요했습니다. 빵 한 덩어리에 2천억 마르크였거든요. 더 웃픈 사실은 뭔지 아세요? 도둑들이 돈을 실은 수레를 훔칠 때 돈은 길바닥에 쏟아버리고 나무로 만든 수레만 훔쳐갔다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 돈보다 나무 수레가 훨씬 비쌌으니까요. 추운 겨울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난로에 넣을 땔감을 사는 것보다 그냥 돈다발에 불을 붙여서 몸을 녹이는 게 훨씬 저렴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통장에 돈을 꽉 채워둔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눈물을 흘렸지만, 그 옆집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금반지나 은수저를 사 모았던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오히려 그 위기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진짜 가치와 가짜 가치의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돈은 종이입니다. 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복사기로 수조장도 뽑아낼 수 있죠. 이건 가짜 가치입니다. 하지만 금은 어떤가요? 금은 복사기로 뽑을 수 있나요? 연금술사처럼 뚝딱 만들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금은 땅속 깊은 곳에서 수만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아주 힘들게 캐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녹여서 한데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올림픽 규격 수영장 3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나라에서 돈을 100배, 1000배 찍어내도 금의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될 때 금의 가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은은 어떨까요? 은은 금보다 조금 더 흔하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인 전기차 속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은은 병균을 죽이는 힘도 있어서 의료기기에도 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을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은 너무 비싸서 사기 힘들지만 은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조금씩 모을 수 있거든요. 부자들은 금으로 커다란 성과 빌딩을 지켰고 은으로 가족들이 먹을 맛있는 고기와 빵을 샀습니다. 이제 좀 더 현대적인 이야기로 넘어와 볼까요? 최근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나라는 원래 석유가 엄청나게 많아서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상점 주인들은 돈을 세는 게 힘들어서 돈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 돈을 믿지 않습니다. 돈으로 가방을 접고 종이 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팔아요. 그게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찾을까요? 바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금처럼 전 세계에 딱 2100만 개만 나오도록 컴퓨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 없죠. 그래서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된 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 재산을 지킵니다. 국경을 넘을 때 금괴는 무거워서 들키기 쉽지만 비트코인은 머릿속에 비밀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경제는 사실 아주 거대한 믿음의 게임입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종이를 보며 이건 10,000원의 가치가 있어 라고 모두가 믿어주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임이죠. 하지만 정부가 그 믿음을 배신하고 돈을 너무 많이 뿌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종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종이를 가진 자는 몰락하고 진짜 물건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게임으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위험합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전 세계 정부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찍어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고물가입니다. 떡볶이 가격이 오르고 치킨 가격이 오르는 건 치킨이 더 맛있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물건값이 오르는 건 사실 내 지갑에서 돈이 조금씩 도둑맞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 돈 도둑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즉시 움직입니다. 그들은 은행에 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금괴를 사고 은화를 모으고 땅을 사고 비트코인을 공부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건 힘없는 종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그 괴물이 아무리 날뛰어도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괴물이 날뛸수록 더 반짝이며 가치가 올라가죠.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언제든 나라에서 인쇄기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심지어 지구가 망해도 가치를 인정받는 영원한 보물 금과 은인가요? 물론 금과 은을 사라고 해서 오늘 당장 전 재산을 다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돈은 언제든 가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가치를 가진 물건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전 세계 상위 1%의 경제 지능을 가진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센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덮쳐올 때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현금이라는 모래성을 쌓으실 건가요? 아니면 금과 은이라는 거대한 바위섬을 만드실 건가요? 오늘 소나무 주식경제와 함께한 진짜 가치의 비밀, 흥미로우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든든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이건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높이는 가장 완벽한 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랍고 신기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저금통이 금빛으로 빛나길 응원합니다.